김정은 운명이 어떻게 될까? 일단 후세인, 예전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의 경우를 먼저 설명드리고 북한의 김정은은 어떻게 될까? 요즘에 보면은 김정은이가 말이죠. 엄청나게 세게 나옵니다. 아주 지가 미국하고 맞짱 뜨면 지가 이길 것처럼 하는데요. 정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면교사로 후세인의 운명을 먼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2002년도에 이라크 대통령 사담 후세인은 미국에 대해서 공갈 협박을 맨날 날렸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군이 이라크에 쳐들어오면 미군은 뭐 일주일 안에 다 죽는다. 아주 뭐 그런 협박까지 하고요. 굉장하게 미국에 대해서 반격을 해서 강렬한 분노를 많이 했어요. 어, 중국의 시진핑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렬한 분노를 많이 표출했었죠. 그런데 결국은 무릎 꿇고 항복을 했었죠. 이 사담 후세인도 그런 꼴이었어요.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공격도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이랬던 후세인이 죽었죠, 결국은요. 자, 이렇게 후세인이 미국에 대해서 경고하고 미국에 대해서 강경한 반응을 보일 때 미국이 했던 말은 늘 무슨 말이냐면은 약속을 지켜라 였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당시에 이라크 정부는 걸프전 종전 당시 합의한 책임을 준수해야 된다. 약속 지켜라 이 말을 했어요. 미국이 하는 말의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약속했으니까 약속 지켜라. 그런데 사담 후세인이 약속을 안 지키고 미국에 대항하고 미국에게 협박하고 미국에게 허세 부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후세인이 죽었죠. 자, 지금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으로 거슬러 가서 보면요. 2017년에 김정은이가 트럼프는 깡패야. 미국에 대해서 초강경 조치할 거야. 하고 김정은이가 초강경 대응을 한다고 했어요.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2년 전에 2017년에 그때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은 미치광이야. 전례 없는 시험에 처할 거야. 라고 서로 말싸움을 주고 받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8년 그 다음에 6월 달에 싱가포르 회담을 했죠. 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걸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2017년에는 서로 말싸움을 해도 약속을 한 게 없어. 룰이 없어. 법칙이 없어. 막 싸워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싱가포르 회담에서 약속을 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가 아주 독특한 약속이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북한은 하고 돼 있어요. 북한은. 미국이란 말이 없어요. 자, 첫 번째 보면요. 미국과 북한은 어쩌고 저쩌고. 두 번째, 미국과 북한은 어쩌고 저쩌고. 그럼 네 번째, 미국과 북한은 어쩌고 저쩌고. 이랬는데 세 번째 조항만큼은 북한만 지켜야 되는 약속이었어요. 북한만.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북한은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 북한은 하겠다.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북한은.
미국 한단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이런 거 있어도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입으로 했어요. 완전한 비핵화 하겠다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걸려든 겁니다. 미국식 외교에 걸려든 거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요.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북한이 스스로 김정은 입으로 스스로 약속한 거. 이게 김정은의 스스로 덫을 놓은 거예요. 뭐 첫 번째도 김정은은 말이죠. 미국하고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겠다. 그런데 이거 약속 안 지키고 있죠. 예. 두 번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하는 이것도 안 지키고 있죠. 김정은이. 네 번째, 미군 전쟁 포로와 실종자 유해 발굴 수습에 나선다. 그런데 이거 하다가 말았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무엇을 얻었냐면은 김정은 너 약속 지켜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후세인이 이라크의 후세인에게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너 후세인 약속 지켜 이런 것처럼 그러다 약속 안 지키니까 죽여버린 것처럼 이제 김정은도 미국하고 약속을 한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이 약속 뒤로 후퇴가 안 돼. 여기서 발전되는 것은 가능해도 후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김정은이가 세계적으로 이러한 약속 지키겠다고 선언한 거거든요. 싱가포르에서. 그런데 약속은 안 지키고 지금 김정은은 지금까지 23회 미사일을 발사 쏴댔습니다. 이거는 싱가포르 회담의 약속 첫 번째, 아니, 두 번째 지속적인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라는 약속을 김정은이 무시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계속 김정은이가 지금 이 얘기를 하죠. 미국이 준비 제대로 안 하면 끔찍한 사변이 일어날 수도 있어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올 12월 말까지 미국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협박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미국은 뭐라 그러냐면은 스틸웰 국무차관보가 북한은 유감스럽고 무분별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의를 지켜라. 싱가포르에서 너 약속한 거 지켜라. 이게 무서운 말이라는 겁니다. 약속 지켜, 약속 지켜. 근데 김정은은 계속 뻗땡기고 자랑거리 안 줄 거야.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랑거리 안 줄 거야. 그런데 김정은이가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너 약속 지켜라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지금 김정은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로부터 배우는 학습 능력이 김정은은 굉장히 부족하다. 뭐 하기사 김정은이 말이에요. 저기 스위스 가서 유학 가서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맨날 놀았다 그러죠. 공부해서 남주냐라는 말이 있듯이 김정은은 공부를 안 했어요. 뭐 북한 외교가 맨날 벼랑 끝 전술을 통해서 지금까지 생존해 왔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싱가폴 합의한 거 그거 안 지키면 김정은 죽는다. 김정은 죽는다. 솔직히 김정은 정도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의심한 적이 있어요. 김정은이 미사일을 23번씩 막 쏴댈 때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아무 문제 안 돼. 그거 문제 삼지 말어. 막 이랬거든요. 그렇게 오니까 트럼프가 북한을 폭격 안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게다가 문재인이 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조 추가해서 6조 원으로 안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철수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모션을 취했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미국 쪽으로 끌고 오는 게 목표죠. 그것만 이루어지면 돼요. 전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김정은을 살살 구슬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러면 살살 구슬르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북한을 폭격하는 것은 미군을 그 전에 상당히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하죠. 그러한 행동을 북한을 폭격하려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결정을 갑작스럽게 하면 미국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요즘 보면은 맨날 미국의 민주당, 이게 한국의 민주당이나 미국의 민주당이나 이 좌파들은 다 그 쓰레기 같은데 미국의 민주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하는 거 반대로만 하는 짓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미국 민주당의 청개구리 같은 행동을 이용해서 역이용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북한에 대한 주한 미군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면은 마치 감축할 수도 있고 마치 철수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럼 미국의 민주당은 트럼프랑 반대로 놀아야 되니까 미군 철수하지 마. 미군 철수는 지금 현행 2만 8천 명 이하로는 줄이면 안 돼. 하고 엊그저께 미국 하원 의원에서 미국 그 수권법안에 국방 수권법안에 사인을 했죠. 통과를 시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은 2만 8천 명 이하로 축소 안 되도록 그런 식으로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미국 민주당을 역이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을 한 거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북한에게 약속을 해달라고 했어요. 자, 북한의 김정은이 자꾸만 협박을 하니까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군 정찰기가 총출동해서 대한민국 상공, 한반도 상공을 날아다니면서 북한을 정찰하고 있고요. 또 해군 해상 초계기가 동원돼서 상공에서 날아다니면서 북한의 잠수함 기지와 잠수함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잠수함 기지와 잠수함 동향을 파악하냐면 이 북한의 SLBM이라고 하는 이 탄도 미사일이 이게 이제 잠수함에 싣고 이게 다녀요. 그래서 잠수함 바닷속에서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바다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평양이나 원산 이런 데서 발사를 해가지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런 거를 발사하는데 이 SLBM은 잠수함에 이 미사일을 싣고 가서 이 잠수함이 예를 들어서 미국 거기까지 갈 수는 없겠지만은 저기 뉴욕 앞바다까지 북한 잠수함이 가서 그 뉴욕 앞바다에서 그걸 발사하면은 미국 워싱턴에 떨어지는 거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무기이죠. 이것을 정찰하러 미국 공군과 해군 비행기들이 날아다니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얘기를 합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무시무시한 말을 해요.
약속 지켜라. 약속 지켜라 하고 국방부도 또 얘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하지만 미국이 약속 지켜라 하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는 거. 자, 북한이 장거리 발사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던 거 지켜라. 지켜라. 그래서 지금 국방부는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보면서 북한 상공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여차짓하면은 북한은 폭격이 되는 건데요. 자, 계속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북한은 비핵화와 장거리 미사일 및 핵무기 실험을 중단하는 약속을 했다. 이 약속을 한 것은 김정은이 죽을 약속을 한 거랑 똑같다. 이러한 약속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약속 지켜라.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약속 안 지키면 오늘 하버드 대학교 교수 앨리슨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2의 한국 전쟁 가능성 커졌다고 경고를 했어요. 이 앨리슨 교수는 어떤 것을 가장 우려하냐면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계속하게 되면 2017년 11월 이전의 상태로 회귀하는 건데 미국이랑 약속한 것을 깨고 옛날로 돌아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양 북한을 폭파시킬 수도 있다. 군사 공격을 명령해서 북한에 있는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시킬 수도 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김정은 참수 작전을 시행해서 김정은의 목을 딸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제2의 한국 전쟁 가능성 커졌다. 자, 김정은은 분명히 자꾸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 국방부도 그렇고 미국 국무부 차관보도 그렇고 미국의 이런 그 안보 전문가 또는 미국의 이런 유명한 교수들이 북한은 약속을 지켜라. 북한은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는 겁니다.